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입니다. 1월 27일 오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텐센트가 떠우유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사유화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현재 투자은행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떠우유는 중국 국내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2위이고 증시에서 사유화란 상장 기업의 주식을 다 그냥 사들이는 건데요. 지금 텐센트가 떠우유의 최대 주주로 지분율이 37%인데 나머지 지분도 다 인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양측은 아직 다 노 코멘트라고 했지만 2021년 7월 텐센트가 떠우유와 호야를 합병하려는 계획이 무산된 이후 텐센트가 내부적으로 떠우유의 비즈니스 전략을 검토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 분위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7월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의거해 떠우유와 호야의 합병을 이미 금지했습니다. 텐센트의 떠우유 사유화에 관해서는 지금 양측의 공식 발표가 없어서 아직은 설에 불과하고 시간이 좀 지나야 확실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일단 최근 텐센트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2021년 12월 23일 텐센트가 찡동 지분을 기존의 16.9%에서 2.3%로 크게 축소함으로써 최대주 자리에서 나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찐중토 과거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2022년 1월 10일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텐센트가 중국 국내 헤이샤科技블랙샤크라는 기업을 인수할 계획이다. 헤이샤科技블랙샤크는 피인수 후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VR, AR 기술 쪽으로 전향해서 텐센트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블랙샤크는 VR 하드웨어를 제공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텐센트 측은 아직 노 코멘트입니다. 참고로 헤이샤科技블랙샥은 샤오미 산하의 게임용 폰 및 액세서리 전문 업체이고 과거에 2020년 1월 20일 텐센트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은 바 있고 같은 해 3월 3일 텐센트와 공동으로 게임용 휴대폰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가 서도에서 말씀드렸던 1월 27일에 나온 텐센트의 떠우유 사유화 설 관련 보도입니다. 텐센트의 최근 이 세 가지 동향을 지켜보면서 혹시 텐센트가 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나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텐센트 입장에서 살펴보면 텐센트는 중국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1위인 호야와 2위인 떠우유의 최대 주주인데 지분율이 각각 47.24%, 37.21%입니다. 즉 호야, 떠우유 이 두 기업의 운명은 사실상 텐센트 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1년 7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양사의 합병을 금지한 후 떠우유 경영진 사이에서 모순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핵심 비즈니스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수익성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향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떠우유의 창업자이자 연석 CEO인 장 원밍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했는데 떠우유의 비즈니스 방향에 대한 논쟁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27일에 나온 텐센트의 떠우유 사유화설이 혹시 이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교통정리라고 할 수 있죠. 1월 27일 종가 기준 호야의 시총은 15억 달러, 떠우유 시총은 8.2억 달러인데요. 즉 떠우유 시총이 대충 호야의 반 정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텐센트가 만약 사유화를 한다면 2위인 떠우유가 아닌 1위인 호야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텐센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야와 떠우유는 하는 사업도 같고 타깃 고객도 같고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 규모라는 것은 최대 주주인 텐센트가 마음만 먹으면 통제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텐센트 입장에서는 시총이 더 작은 떠우유를 사유하는 게 돈이 덜 드는 거죠. 만약 차세대 인터넷 트렌드가 VR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라면 지금의 텐센트는 사업 구조상 가장 좋은 승선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텐센트 산하에는 게임, 동영상, 소설, SNS 등 다양한 콘텐츠 자원이 있는데
하드웨어만 제외하고는 메타버스상 필요한 콘텐츠, 게임, SNS 등 요소들을 다 갖고 있죠. 메타버스 분야가 게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는 게임이 주요 분야인 건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게임 분야에서 텐센트는 강대한 DNA과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건 고객과 점성을 형성한 후 이용 시간을 늘리고 현금화 속도가 비교적 빠른 분야이기도 하죠. 만약 1월 27일 텐센트의 떠우유 사유화설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메타버스 게임 사업을 위한 액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향후에 고객들이 메타버스 게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후의 과제는 메타버스 게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죠. 지금 중국 현지 시중에 이미 출시된 또는 테스트 중인 타사의 메타버스 게임, VR 게임들을 보면 대체로 아직 미성숙한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화면이 좀 칙칙하고 콘텐츠가 부족하고 상호성이 좀 별로고 아직 고객도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떠우유가 향후 메타버스 게임 쪽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진짜 잘 만들어야 하는데, 즉 고객들이 기존의 게임에서 향후 메타버스 게임 쪽으로 수평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텐센트는 자사의 컨텐츠, 자원, 그리고 떠우유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향후 메타버스 게임 분야에서 확실히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2018년 마화腾텐센트 창업자이자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인터넷은 변화가 매우 빠른 산업이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창업 이래 저희 가장 심각한 소감은 텐센트는 지금까지 하루도 발 뻗고 걱정 없이 살아본 적이 없고 매일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살아왔다. 어떤 하나의 소홀함이나 실수가 저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지, 고객들이 저희를 포기할지 항상 걱정하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분야가 펼쳐진 것은 기회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할 텐데요. 콘텐츠의 본질은 그대로겠지만 형태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올 수도 있고 쓰러지거나 또는 망하게 되는 플레이어도 나오겠지만, 텐센트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축적해온 자원과 힘을 잘 활용해서 고객들이 계속해서 텐센트라는 생태계에 오래 머물러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텐센트의 최근 동향을 업데이트하는 차원이지 주가와 직결시켜서 불필요한 상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플랫폼주들이 작년 한 해 내내 급락했고 올 들어서도 지금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찐중투 구독자분들이 질문도 있었지만 중국 시황 코너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플랫폼주의 반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 돈으로 들어갈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네, 오늘은 1월 27일 나온 텐센트의 떠우유 사유화설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간단히 코멘트 드렸고요. 향후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